눈이다 눈이다. 각각 3번 배웅한 방송 보궐선거 호외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월요일입니다. 호외판이고 밭갈기용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사전선거가 있잖아요. 밭을 갈 무기가 필요하다. 첫 번째, 자 오랜만에 모십니다. 정가 보컬리스트 하윤주 씨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왜 나왔겠어? 곧 공연이 있거든요. 언제입니까? 네, 돌아오는 4월 4일 일요일에 국립중앙박물관 용극장에서 오후 3시에 공연이 있습니다. 아, 공연장에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네, 요즘은 다들 공연을 볼 수 있고요. 그 방역이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자리 띄어앉기로 해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객석이 반으로 줄었죠. 이번에 제가 공연하는 곳은 500석 되는데 그럼 250명만? 큰일 났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공연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주고받는 게 이 방송이 나가면 사전 선거일이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최근에 나온 주요한 키워드가 몇 개 있어요. 네. 내곡동, 백바지, 생태탕. 요거를 정가 스타일로. 사실은 예전에 이렇게 놀았어요. 저희 선조들은 시를 지으면 음악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그렇지. 이제 던질게요. 내곡동. 백바지가 생태탕을 먹느니 근데 왜 제가 부끄러운 거죠? 백바지가 흔하지가 않잖아. 이 사람이 내곡동 백바지라고 불리는 거야. 그가 생태탕을 8,000원짜리를 먹었다. 내곡동에 흰 백바지가 와서 8,000원 생태탕을 드시어다. 내용은 아직 모르시죠? 네,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뉴스공장인데? 네, 들었습니다. 자세가 돼 있어, 자세가. 자, 그러면 공연 티켓은 어디서 팔 수 있는지. 인터파크나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이제 뭐 하윤주 또는 제 공연 제목이 또 바야흐로 봄이었다. 봄이었다. 네. 검색하시면 쉽게 예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땡큐. 자, 오늘은 귀염둥이 3인방. 수염 잘 어울리신다. 이야.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선보일 기회가 없어가지고. 오늘 한 가지만 해요. 요 오세훈 건 있잖아요. 오늘 인터뷰 뉴스공장에 나왔던 것 중에 핵심 대목만 들려드릴게요. KBS 보도에 따르면 2005년 6월 달에 오세훈 후보가 그 땅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당시에 오세훈 후보를 직접 보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봤죠. 저 장인이라는 분은 예. 장인은 그때도 장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온 겁니까? 운전수가 한 사람이 따라온 거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차 타고 그 건너로 아. 식사로 갔기 때문에. 총 세 사람이 왔는데 예. 한 사람은 운전수, 그리고 장인하고 오세훈 후보 이렇게 세 사람이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KBS 보도로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고. 그 선글라스 끼고 키 큰 사람으로 한눈에 이거 오세훈 씨구나 금방 알거든. 하늘 알아봤다. 자, 쭉쭉 이어가 볼게요. 핵심만. KBS 인터뷰 후에 다시 추가로 기억났거나 제가 KBS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 전에 이웃에 살았던 사람 전화번호로 자네 예. 혹시 그 오세훈 씨 그때 온 거 기억난가? 단도입적으로 물어보니까 알죠. 그 하얀 백바지를 여기서 입고 백바지가 등장해. 입고 선글라스 끼고 처음에는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 건너로 밥 먹으러 갈 적에 그 차를 타고 건너갔던 기억을 새삼 되살려냈고 아하. 또 그래서 이제 더 정확해지더라고요. 당시 주민들이었던 분들에게 전화해서 기억나는가 했더니 백바지 입고 차를 타고 오지 않았냐. 다 당시. 그렇게 저하고 기억을 비슷하게 하더라니까요. 다 알죠. 그걸 모릅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 기억을 확인해 보신 분들이 두 사람 더 있어요. 기억을 정확하게 되살리기 위해서 그때 당시 살았던 분들이 전화해 보신 거군요. 혹시 뭐 실수한 거 있나 해서 그때 오세훈 씨가 왔던 그 기억이 나냐 하니까 그 하얀 백바지 입고 온 거 압니다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구체적. 요 정도 구체성이면 법정에서 증언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00%뭐 100%. 확실한 이제 증인인데 예. 매우 구체적이고 또 이 경작자뿐만이 아니라 측량을 하셨던 측량 팀장까지도 그렇죠. 오세훈 후보를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측량이 끝나고 길 건너편에 있던 그 식당으로 식사하러 가셨다고요? 그 건너 식당이 거리가 좀 멀어요. 차를 타고 건너간 것이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네, 차를 식당 이름이 뭐였습니까? 안골 식당이 안골 안골 식당이요. 근데 측량이 끝난 후에 이 오세훈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장인과 선생님이 같이 차를 타고 그 식사를 하러 가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 측량할 때 그 말받기가 좀 그 상그러워요. 그런데 말뚝 박는 거? 제가 말뚝을 다 박았죠. 처음부터 끝까지 박았습니다. 선생님이 거기 직접 말뚝을 박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라 그 측량을 도와주신 거네요. 그렇죠. 어쩌면 거기서 제가 오래 살았고 제가 사모님하고 이야기해서 농사지라고 그런 학약을 받아갖고. 이 양반은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에요. 측량 처음부터 다 도와준 사람인 것이고 2월 24일이면 열흘 후에요. 열흘 후에 계약을 합니다. 여기가 천암이에요. 이름을 지어놨는데 천암 외 4인 땅 소유주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땅을 측량을 하고 굳이 이 경작하던 분과 계약을 하는 거예요. 좀 이따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두 필지인데 그중에 큰 거 115평짜리인데 매년 경작료가 46만 원이에요. 사실상 의미 없는 돈이에요. 요거보다 작은 필지는 1년에 10만 원이에요. 계약서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토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바로 그 땅입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110번지 그리고 106번지 임대차 계약서를 두 개의 원본을 가지고 오셨는데 보니까 임대인이 송상호 씨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큰 처남이죠. 선생님이 그 땅을 오세훈 후보의 처가 측과 계약하여 나중에는 정작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주인이 없는 줄 알고 없는 줄 알고 있고 주인이 없는 줄 알고 이제 경작을 하다가 이 이제 처가 쪽에서 와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공식적으로 하시죠 해서 계약서를 쓰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그 말뚝을 받고 도와줬기 때문에 같이 밥까지 먹으러 갔다. 예, 그렇죠. 자기 땅 말뚝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박았어요. 어떤 메뉴로 드셨습니까? 그때 그 집이 원래 그 전부터 생태탕을 잘해서 생태탕을 먹은 기억이 나요. 생태탕. 네, 생태탕.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거든. 실제 자기가 오세훈이라고 말했느냐? 그 자리에서 그 오세훈 변호사 아니냐고 물어도 보셨어요? 그렇게 안 물어보고 변호사가 안 하고
저 오세훈 의원님이십니까? 아, 그렇게 의원이냐고? 의원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오세훈임을 확인하셨다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기라고 하더라고요 또. 아 맞다고. 그 이야기는 여러 사람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기억이 나타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오세훈 씨 이 거짓말에 공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서로 있더라고요. 말 들어보니까. 아, 그럴 수 있냐 사람이. 봤던 사람들이 네, 봤던 사람. 최근에 언론에서 나는 그 땅 위치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말이 된 소리냐 이런 식으로. 그 동네에서 봤던 사람들이 예. 다른 사람도 또 날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자기들은 보상을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도 예. 자기 집 못 갖고 쫓겨나서 이리저리 방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또 한두 사람이 아니 나타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오세훈 씨가 도저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었고 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나를 고소하는 그 사람들이 증인을 서줄 거예요. 부산에 어떤 그 양반이 제2의 뭐 김대엽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분노해서 내가 여기서 봤어요. 김대엽이 아니고 김대업인데 이 녹취한 사람이 잘 몰라서 그냥 나가버렸네. 이 양반이 열받은 건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를 내가 김대엽이라고? 내가 직접 얘기도 나눴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봐서는 다 임대 아파트 준다고 그랬대. 근데 거기 3분의 2가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보상금을 270만 원 받았다고 평당? 열받은 거예요. 자, 오세훈이라고 하면 무슨 대화를 나눴냐. 심층 인터뷰를 들어가면 뽀록이 나거든. 이 사람은 만난 사람이 확실해요. 대화를 나눈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때 당시 그 국회의원직을 신청하지 않고 사퇴했다고 불출마했죠. 불출마. 그렇죠. 불출마했다고 저에서 칭찬도 드리고 참 잘하셨습니다. 그 이야기 불출마 이야기를 그때 했어요. 2004년 예. 당시 오세훈 후보가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1년 전 얘기니까 2005년 기준으로 깨끗하게 참 정치를 하신 분이라고 제가 칭찬해 드렸어요. 참 그 큰 맘 먹고 참 잘하셨다고. 그때 왜냐면 큰 화제였으니까요. 화제였죠. 그때. 그 정도면 뭐 기억이 잘못됐다고 할 수가.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으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사람 저한테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 빼박이고 마지막입니다. 그 땅을 경작하셨고 토지 임대차 계약서도 맺었던 직접 관계자셨는데 최근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그 땅을 위치도 모르고 존재도 몰랐다고 하는 거를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거 아닙니까? 봤죠. 예. 네. 그 방송을 보다가 이 인터뷰에 응하시게 된 겁니까? 그렇죠. 천하에 같이 측량을 했고 옆에서 봤는데 만나서 밥도 먹고 다 그랬는데 측량이 끝나고 제가 이상하다. 아니 사람이 저렇게 거짓말 할 수 있나? 왔으면 그것이 뭐이 나쁠 일입니까? 왜? 우리 저같이 측량한테 또 그때 놀고 있었을 때 왔다고 진술을 이야기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왜 안 왔다 가냐 이 말이에요. 와가지고도. 하나는 아니 왜 숨기냐. 왜 숨기냐고 그랬죠. 씨는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도 아닐 때 처가가 와서 청량하면 충량했다고 하면 될 걸 왜. 그리고 최근에 알고 봤더니 그 보상액이 그렇게 높았어? 예, 높았어. 자기가 와서 봐가지고 측량까지 한 데 입회한 사람이 거기서 많이 살았다는 것도 다 들었을 텐데 임대주택 하나 받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저 2006년 7월 달에 시장이 됐으니까 그리고 11월 달에 끝났을 때 딱 그 뭐 4년인가 걸렸는데 그때 시장 재직 시절입니다. 그 보상 그러니까 세 제대로 번째로는 해줄 때가. 임대 아파트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자기는 할 일 다 하고. 세 가지가 합쳐. 논리 정연한 양반이고 기억도 아주 구체적이고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계약서들인데 가지고 있더라고.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2006년 7월 달에 오세훈 후보가 시장됐다는 거 당신들 기억나? 정확한 양반이에요. 잘못 걸렸어. 잘못 걸렸어. 그래서 자기를 고소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세훈 측에서 KBS만 고발하고 이 이분은 양반. 고발 안 했습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이제 무고죄가 되거든요. 그렇지. 양승동 사장, 보도본부장, 정치부장, 기자 다 고소 고발했어요. 다. 아침에 저렇게 새초롬한 표정으로 공장장이 했기 때문에
고소고발 각이지. 아, 노수국 오세훈 측에서 뉴스공장은 고발할 리가 없어요. 정말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면 당사자를 이 고발해. 주장하는 분이 거짓말한 거라는 얘기 아니야? 이분을 고소하면 직통인데 무고죄로 거꾸로 날아가거든. 근데 후보가. 오세훈 캠프에서 한 얘기는 두 가지죠. 하나는 불법 경작자의 말을 믿을 바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나는 입회인에 누가 서명되어 있는지를 보자. 오세훈이 갔어도 거기다 서명 안 하죠. 그렇죠. 그건 처남이 하겠지. 땅 주인이 아닌데 땅 주인이 아니니까. 거기에 법령에 단 사회는 절대 모돔 이런 게 없잖아. 입회인에 오세훈 후보가 있냐 없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 예. 거기 없다고 해서 오세훈 후보가 거기 안 갔다는 입증이 전혀 안 돼. 예. 예. 왜냐면 입회인만 현장에 있을 수 있음. 사회는 절대 구경할 수 없음. 그거 없잖아. 그런 규정이. 근데 이제 이 보수 매체하고 포탈에서는 문건에 오세훈 후보 이름 없음 이렇게 쓰겠지. 이미 쓰기 시작했어요. 미친 새끼들. 그리고 불법 경작이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돼요. 왜 임대차 계약을 해줬겠어요? 불법 경작인을 내쫓기 위해서 측량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실제로는 측량을 한 다음에 계약을 해요. 정반대로. 말이 안 돼요. 예. 해명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불법 경작 때문에 측량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고 그 KBS 보도에 따르면은 그 무렵에 SH공사에서 용역 발주를 한 시점으로부터 9일 전이라는 거죠. 아침에 저랑 신 변호사랑 한 얘기가 그거예요. 왜 2005년도에 갑자기 그 전까지는 35년간 방치해 있던 땅이 방치해서 이 지금 익명으로 지금 인터뷰한 분도 본인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짓고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그걸 넘겨받았다고 했거든요. 그 이전에 다른 사람이 하고 네. 있었다는 얘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게 뭔가 수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 거라는 걸 확실히 해놓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한 거 그렇지. 아닌가. 왜냐하면 네. 그 일가가 100평 넘는 땅을 1년에 46만 원, 50만 원 받자고 측량 비용이 더 들어요. 맞아요. 그럴 이유가 없을 거. 그래서 그렇지. 왜 그 시점에 했을까? 그게 핵심이에요. 타임라인을 정리해보자면 대략 한 30년 이상 주인이 누군지 몰라서 그 동네 사람들이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경작을 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측량을 한 거예요. 그게 언제냐?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 계약을 하는 9일 전에 나타난 거예요. 막 측량을 해. 그러고 나서 오세훈 후보의 해명대로 하면 쫓아내야 되잖아요. 1년에 40만 원, 요 땅은 10만 원씩만 내면 돼요. 계약서를 써요. 1년에 10만 원, 40만 원 받자고 그 측량을 한 다음에 계약서를 썼겠냐고. 그 돈이 더 들어. 그것도 30몇 년 만에 나타나서 그 이유는 점유 취득 시효라는 게 있어요. 올해 거기서 20년. 농사를 해버리면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고. 거기서 농사를 하던 사람들 게 아니고 내 땅이요라고 계약 문구를 남겨둘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때 그 시점에. 그리고 거기를 왜 굳이 30여 년 동안 방치하다가 측량을 그때 했냐? 그 땅까지 포함해서 지구 지정이 돼야 되잖아요. 자기 땅까지 포함 안쪽으로 선긋기를 해야 되니까. 칼같이. 그걸 정확하게 선긋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땅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그 땅 바로 바깥에는 포함이 안 됐거든. 자기 땅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그렇다고 추측하는 그래서 그때 측량을 한 거다라고 우리는 추측한다. 추측하지. 의혹이죠, 의혹. 추측한다. 아니, 그 저는 부분은 제가 밝혀져야 된다. 아니 이거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또 가신다. 서 변호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장기자 없으니까 또 가시네. 기자가 할 역할인데. 멀리 가겠습니다. 아니, 강영진 그게- 논설이는 없으니까 오늘 내가 멀리 가. 매우 큰 우연이 아닐까? 그 선이 딱 맞는 우연. 그리고 하필이면 9일 전에 측량하고 측량한 후에 열흘 있다가 이 계약서를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오세훈의 바램이었죠. 근데 저는 아까 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혼자 추측을 그냥 하시는 생각하신 거예요? 생각? 나는 그 생각하지 않아. 추측. 그분들은 임대주택이라도 받는 게 더 좋았던 사람인 그런 거예요. 거죠. 근데 여기 그 옆에 동시에 개발했던 세곡동은 그렇게 임대주택을 다 줬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분이 왜 도대체 일이 그렇게 풀렸나 의문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의문이 풀렸다. 자기는 자기 할 일 다 해놓고 자기는 할 일 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임대주택도 안 주고 자기는 보상액을 뭐 270만 원이나 받았어. 그 시점의 절묘함 때문에 네. 우리 이제 판사님께서는 멀리 가신 거죠. 빨리 추측이라고 정정하세요. 좀 돌아오세요. 아니, 이거는 2000년, 2008년도에 재산 등록 신고를 해놓고도 땅의 전제와 위치를 몰랐다라고 했을 때부터 이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에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이게 인정을 안 하고 자, 그 대목만 얘기해보죠, 그러면. 요 존재와 위치도 몰랐다는 거 가지고 당선 무효형이 나오거나. 이미 2000년도, 2008년도 그거 재산 등록 신고 그때 이미 확실했는데 그 뒤로도 계속 증거가 나오고 있잖아요. 목격자가 지금 최소한 언론에 등장한 게 3명이거든요. 본 사람이. 그렇죠.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될 만한 사안입니까? 왜냐하면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게 다퉈질 거예요. 만약에 허위 사실이라는 게 인정된다면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줄 정도의 사실이냐라는 부분이 좀 다퉈질 거고, 단순하게 야, 재산 신고 누락한 거 수준이야라고 주장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또 그게 무효형까지 안 갈 수 있는. 얼마 전에 조수진이나 뭐 이런 네, 양반들 얼마 안 80만 원 나왔거든. 조수진 의원에서 80만 원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재산 신고 누락을 하긴 했는데 그게 그 사람의 당선에 큰 영향을 아무도 주지 몰랐다는 거거든. 몰랐거든요. 이거 관심 다 없어요. 알잖아. 하지만 이거는 지금 쟁점이 돼가지고 거짓말을 지금 계속 하잖아요. 누적적으로 계속 누적되기 거짓말을 때문에. 해왔고 단순히 재산신고 누락만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 허위사실 공표로 간다면 죄질이 정말 안 좋습니다. 선거법 기소는 보통 6개월 이내에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또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보통 돼요. 그러니까 내년 선거 직전에 1심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다음 1년 후의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죠.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양형에 참작이 될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말하지. 내가 갔는지 안 갔는지가 뭐가 중요하냐. 본질은 그게 이게 아니라 본질이 갔다는 게 본질이지. 그게 거짓말이는 게 본질이고. 거짓말하면 사퇴해야 되는 게 본질 아니야. 다 연결돼 있는데 뭐가 본질이냐. 그다음에 아니,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심지어는 오늘 연합에서 이게 오늘 포탈에 메일이 뜬 거예요. 증언보다 증거, 오세훈 내곡동 의혹 정면 내용. 이게 말이 되냐고. KBS 보도나 뉴스공장 보도를 안 내보내고 증언도 증거예요. 봤다는 사람은 증거예요. 그렇죠. 법정에서. 거기서 말하는 증거가 의미가 있으려면 오세훈은 그 자리에 없었음. 사위는 이 내용이 절대- 써 있어야지 그게 그렇지. 증거예요. 사위는 절대 참석 불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16년 후에 오세훈이 있었나 없었나 궁금해할 것 같아서 미리 써둠. 오세훈 절대 안 옴. 선글라스 안 낌. 이렇게 써 있어야지. 백까지 증거 능력이 아닌. 있지. 그 자리에 오세훈 갔어도 오세훈은 서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니, 장인이나 땅 주인이 아닌데. 뭐 처남이나 이 사람들이 서명하면 되지. 자기가 사실은 서명할 이유가 장인도 없잖아요. 서명할 이유가 없어요. 땅 주인이 왜냐면 아니야, 소유권자가 본인이 아니에요. 먼저 예. 돌아가신 장인이 소유권자고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재혼하셨기 때문에 그때 왔던 장인은 땅 주인이 아니야 또. 처음에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땅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거나 입회할 수 없다. 그러면 장인도 못 가는 거예요. 장인도 있잖아. 근데 땅 소유주가 아닌 장인도 왔는데 땅 소유주 아닌 사이가 왜 못 와? 해명이 안 돼. 이거는 해명이 안 되는데 내곡동 의혹 정면 대응이라고 연합이 대신 선거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게 기자들이 법률 용어를 이렇게 왜곡해서 쓸 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건 왜곡이죠. 자, 증거라는 거는 증언 플러스 서류 증거를 다 포함해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인증 플러스 인- 물증을 인- 증거라고 합니다. 인적 증거, 서류 증거 다 포함해서 증거죠. 근데 여기다가 증언보다 증거해버리면 마치 증언은 증거가 아니고 서류만 증거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도 요구할 수 있다. 증거라고. 사람이 본 거. 아니 심지어 인적 증거보다 물적 증거가 더 강력하다는 얘기도 기사에 나왔어요 벌써. 자, 내곡동에 갔다는 KBS 보도는 포탈 메인에 띄워주지 않고 뉴스공장은 당연히 안 띄워주고 거꾸로 내곡동 의혹에 대해서는 정면 대응, 증거보다 증거 이걸 본 사람들은 아 내곡동 뭐라고 하면은 오세훈 쪽에서 정면 대응해서 잘 해결될 별 문제 아니구나라고 받아들일 거 아니야. 딱 그렇게 아니, 그렇게 받아들이게 기사를 써놓은 낸 거 거죠. 이게 연합에서 선거운동 하는 거야 그냥. 진짜 심하다 이건. 이건 야. 너무 심하다. 지금 나와야 될 연합에서 나올 기사는 오세훈 그래서 갔나 안 갔나. 갔다면 사퇴할 건가 안 할 건가. 이거야. 그래서 내곡동에 가서 기자들이 취재를 해야 되는 거죠. 취재를 해서 누가 실제로 봤는지 갔나 안 갔나 취재를 해야 이거는 되고. 오세훈 캠프에서 할 말이야. 어. 사실은 저는 측량 팀장의 증언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렇죠. 봐요. 왜냐하면 이분은 측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공무원에 준하는 봉사 직원이잖아요. 이런 거를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어요? 선글라스를 벗는데 보니까 오세훈이어서 인사드렸고 워낙 유명인이어서 기억이 나고 측량 팀장이 한 말이야 이게. 이 정도 나왔으면 끝난 거잖아. 그다음에 KBS 보도에 보면은 이 측량 팀장 말고 측량 기자 두 명이 더 있었는데 이분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측량 팀장이 이렇게 기억하면은 측량 기사들한테 나중에 딱 이야기 하거든요. 맞아. 오세훈 왔더라. 못 봤어? 오세훈 왔었잖아. 그렇지. 그건 아, 그건 예리했어. 야, 나 오세훈 봤어. 그렇죠. 넌 못 봤냐? 그렇죠. 그래서 그 측량 기사들이 두 명이 일하느라고 못 봤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중에 팀장으로부터 들어서라도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건 상식적이죠. 아, 예리했어. 마스크를 벗었더니 막 입이 수술. 자, 그래서 이 건은 법정으로 갈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 박형준 후보 관련 의혹 총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그나마 내곡동 하나로 그 흐름을 이해하면 되는 건데, 예. 박형준 후보는 장경태 의원이 지금 정리하는 중인데 매일 새로 정리해야 되겠어요? 네, 처음 시작할 때 이 정도인 줄 몰랐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거 나왔다고 하던데. 네. 자,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밭을 갈아야 돼. 또 우리 진성준 의원님은 서울시에 계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알잖아요. 서울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오세훈 후보부터. 이것은 오세훈의 내곡동 게이트가 예.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그 경과를 보여드리는 자료인데요. 예. 핵심은 뭐냐? 오세훈 후보의 처가의 땅이 내곡동에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었는데, 그렇죠. 수십 년간. 예, 예.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거기에다가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서 예. 36억 5천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모두 다 오세훈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 보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뭐라고 그랬냐? 본인은 그 땅의 위치와 존재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번 반박을 해볼 텐데 3월 16일 날 페이스북에 이렇게 해명을 하고 또 그날 저녁에 있었던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토론에 그래, 나가서도 똑같은 예. 주장을 합니다. 맞-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예. 재산 신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2000년에 국회의원을 한번 했잖아요. 그럼 재산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 2000년 재산 신고에 이 땅이 딱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선 4년간 활동을 하고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렇죠. 2년 동안 쉬었다가 2006년도에 서울시장이 돼요. 서울시장이 되면 또 재산 신고를 해야 그렇죠. 됩니다. 예. 거기에도 등장을 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세요. 그래서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도 서울시장 재산 신고에도 들어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알긴 알았다. 수용 절차가 진행된 것을 몰랐다는 것이지. 한번 말을 바꿨어요. 네, 땅을 몰랐던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바꿨어요. 첫 번째 거짓말이 나왔고. 첫 번째 거짓말. 예. 근데 그리고 이거를 결정적으로 깨주는 게 문제의 내곡동 땅을 빌려서 쓰던 경작인. 경작인이 내가 오세훈이 땅 측량하러 왔을 때 봤다. 그렇죠. 뉴스공장에서도 세세하게 아주 그분을 진하게 인터뷰했죠. 예, 인터뷰를 하시던데 아주 막 세세한 것까지 다 예. 선글라스, 백바지, 맞아요. 체어맨 타고 왔다. 체어맨 타고 왔다. 생태탕 먹었다. 생태탕 먹었다. 8,000원. 8,000원. 막걸리도 한잔 했다. 나뿐만 아니라 이걸 본 사람이 또 있다. 그렇죠. 그리고 오세훈이 자기를 고소만 하면 나를 위해서 증언해 줄 사람이 또 나올 것이다. 자기가 확보한 사람만 2명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세훈 후보는 그때 기준으로 이미 10년 이상 방송을 했던 사람이고 TV 광고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얼굴을 평생 한 번 봤거든요. 한 번. 어떻게 그걸 헷갈려. 단 한 번 봤는데 그리고 실제 오 의원이십니까? 하고 직접 물어도 봤다는 거예요. 물어봤다는 거죠. 밥 먹으면서. 네네. 그러면서 불출마 얘기도 했다는 거 아니야. 예. 잘했다. 그러니까 잘했다고. 예. 불출마. 오 의원 중에 불출마한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오세훈 후보가 당시에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제 좋았죠. 그래가지고 무슨 정수기 광고, 맞아요. 정장 광고, 노가데스. 무슨 예, 맞아요. 무슨 보험 광고 뭐 이런 거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니 다 알아봐요. 착 보면. 다 알아보죠.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들이 다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또 측량 팀장이 측량 팀장이 내가 봤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것만 해도 4명이에요. 그렇습니다. KBS가 보도한 사람 더 있으니까 5명이 나온 거예요. 네. 각기 다른 5명이 그날 봤대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말을 살짝 바꿔요. 내가 측량 현장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아니 본인이 시장 시절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아파트 단지로 지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는 그 땅을 아예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측량 현장에 갔다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다. 본 사람이 너무 많거든. 그렇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언론이 문제예요. 그럼 안 갔어요? 라고 물어봐야지. 그렇고 예. 당장 사퇴해라. 맞죠? 이렇게 요구해야 됩니다. 자기가 증인이 나오면 사퇴한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좀 넘겨보십시오. 또 하나의 거짓말이 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내곡동 지구를 지정했다. 예. 이게 맨 처음 해명이었지. 예, 자기가 한 게 아니다. 근데 이게 막바로 뒤집어져요. 우리 영민한 천준호 의원이 노무현 정부 때는 끝내 지정되지 못했다. 그렇죠. 예. 환경부의 반대로. 그렇습니다. 예. 환경부가 2007년 6월, 예. 2007년 6월 달에 최종적으로 부동의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구 지정에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해명한 게 아내가 미처 공문을 확인을 못했는데 그래서 내 착각했다. 공문을 확인해 보니까 지정이 안 된 것은 맞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된 거예요. 자기가 땅도 몰랐고 자기 이전에 지정됐다고 말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렇게까지 의심하지 않았거든. 네, 근데 그렇습니다. 본인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 해명이 맞냐 따지고 들어가 봤더니 본인의 거짓말이 역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라고 얘기하는가 여기에 MB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MB가 서울시장을 마친 게 2006년 네. 6월 30일이고 오세훈이 시장으로 취임하는 게 2006년 7월 1일자입니다. 그런데 이 내곡동의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고 국민 임대주택을 짓자라고 신청한 게 이명박이에요. 네. 그걸 언제 신청하느냐? 2006년 3월 달에 신청합니다. 임기 마치기 3개월 전에 이명박이 신청을 해요. 3개월 만에 이게 될 리가 없는 일이거든. 그렇죠. 넘긴 거죠. 넘긴 거죠. 그랬는데 이거를 이명박이 신청했고 결론이 안 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지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명박을 살짝 숨깁니다. 근데 이게 여지없이 드러나 버렸죠. 이것도 본인이 한 말이에요. 노무현 때 지정된 거라고 한 말. 이게 거짓말이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했던 말들이 자꾸 이제 뒤집혀지고 있는 건데. 자, 두 번째 거짓말. 그 땅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네, 여기서부터. 그렇습니다. 자기가 신고한 땅이고 본인이 신고할 때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자기 재산 신고하는데 땅이 2천 원 기준으로 땅값이 올라간단 말이죠. 이게 왜 올랐어? 이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여기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스스로. 그래서 원천 봉쇄하느라고 땅의 존재도 위치도 몰랐다고. 그렇죠. 예, 너무 위험한 수를 던졌어, 스스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딱 걸린 거죠. 세 번째 거짓말이 있습니다. 주택국장 전결 사항이라서 그렇죠. 몰랐다. 세 번째 방어막이야. 네. 첫 번째는 노무현 때 했다. 두 번째는 난 몰랐다. 아예 존재를. 그 두 개가 뒤집힌다 하더라도 또 방어막이 하나 더 있는 거야. 나는 아니고 주택국장이 했어. 예. 서울시의 공문을 보면 주택국장 전결 사항인 것처럼 돼 있어요. 그 공문 한번 보시죠. 자료 준비 잘해 오셨네. 이게 이제 서울특별시의 공문인데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해 달라라고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하는 서류입니다. 네, 국토해양부에다가 서울시가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지정해달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예. 네. 아랫단에 보면은 담당자 아무개, 택지개발팀장 아무개, 주택공급과장 아무개, 주택국장 아무개 해가지고 전결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네. 주택국장 서류를 주택국장이 사인하면 다 끝나는 사안이다라고 네. 얘기했지요. 얘기했죠. 그런데 이 공문의 뒤에 붙는 구체적인 제안서, 네. 이 제안서를 한번 보십시오. 지정제안서 가운데에 가면 제안자는 SH공사 사장이지만 경유자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이라고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있었어요. 이게 있어요. 왜 이 경유자가 들어가 있는가? 법령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지구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사업 시행자인 SH공사가 지구 지정을 제한하려면 특별시장을 거쳐서 신청을 해야 된다. 거친다는 표현이 그냥 쓱 지나가라 이 얘기가 아니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린벨트를 푸는 거 아니에요. SH공사는 이제 개발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개발하려고 하는데 지자체장이 오케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주택국장이 전결할 거면 전국에 그린벨트 쉽게 풀려. 금방금방. 이게 그럼요.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유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증언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쫙 뒤져봤더니 2009년 10월 13일 날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 회의록에 속기록에 딱 나옵니다. 강창일 의원이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 산 앞에 높은 빌딩을 지어서 되겠는가? 오히려 저층 타운하우스 같은 것들을 짓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했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네. 오세훈 후보가 국토교통부와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수용 절차 과정에 개입하지도 않고 자기는 몰랐다고 그랬거든. 이때는 그게 이슈가 안 됐을 때였으니까 협의 과정을 전달했다고 이제 본인 입으로 본인 입으로 얘기해요. 네. 그리고 또 2009년 10월 16일 날 서울시 의회가 도시관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는데 강감창 의원, 그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또 똑같은 취지의 문제를 묻습니다. 그러자 김효수 당시 주택국장. 이분이 서울시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자기가 다 알아서 했다는 분이에요. 그렇죠. 네. 오세훈은 모른다. 내가 다 알아서 했다라고 증언하고 지금 어디로 잠적했어요. 이 사람이 오세훈 시장께서 그렇게 개발해가지고 고층으로 지으면 안 된다. 그 경관을 해쳐서 안 된다. 낮게 지어라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보고했다는 거지. 보고했다는 거지.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오세훈 시장이 또 디자인 서울 이런 얘기하면서 고층 아파트 말고 타운하우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층 녹지 바로 옆이거든요. 거기다가 높은 아파트 짓지 말고 오세훈 시장이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보고했다는 거지. 보고했다는 거죠. 지시 받았다는 거지. 그렇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밑에 보십시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가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합의를 해야 수립되는 계획이에요.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는 광역도시계획에 공개부 장관과 서울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가 공동으로 입안하기로 돼 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다루는 건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거든. 내곡동도 70년부터 2000년 때까지 30몇 년 동안 이게 안 풀렸던 거예요. 예, 모두들 풀고 싶어 했는데 그 시작이 이명박이 거기 지 땅이 있거든. 그래서 시작된 거야 이게. 내곡동에 자기 땅이 있어가지고. 자기 형 땅도 거기 있죠. 이상덕. 그렇죠. 지금 오세훈 땅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 땅은 이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에서 빗겨놨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언론에서 자기 땅 포함시키려고 한다고 막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뺐어. 그건 빼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 된 다음에 거기서 또 해먹지. 그건 다른 사건이지만. 예. 이렇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장의 결심, 더 나아가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심이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택국장이 자기 전결로 위에 보고 없이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너무 명백한데 언론이 보도를 안 하네. 보도하는 언론이 소수 있는데 포탈이 노출을 안 하네.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 박영선 후보가 내곡동 땅 존재와 위치 모른다고 그랬는데 주민들 나와서 나 봤다 그러면 사퇴야 사퇴. 그러면요. 선거 끝났어요. 선거 끝났죠. 어. 또 한 번의 거짓말이 또 있습니다. 아, 또 있어요? 이렇게 이제 토지 수용으로 이익을 안 보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 네 번째 거짓말. 예, 네 번째 거짓말. 토지 수용으로 손해봤다 이러는데 그린벨트는 개발할 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땅값이 싸요. 형편없어요. 네. 그래서 그린벨트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땅 풀어달라고 소송하고 그렇죠. 데모하고 하는 게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하면 돈방석에 앉는 겁니다. 그런데 손해를 보았으면 봤지 이득을 안 봤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득을 봤으면 내가 영원히 정계에서 은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 그 말도 했어. 이 말만 가지고 또 한 열흘을 공격받아요. 언론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때 공시지가 비교하고 매년 얼마 얻는지 비교하고 딴 데랑 비교해가지고 쏟아져야 되는데 안 나와. 제가 그래서 당시에 공시지가를 한번 쫙
조사를 해봤어요. 1990년에는 평당 23만 원 갔어요. 그 땅이 2005년도에 오세훈이 측량을 했던 당시입니다. 측량을 네. 했던 그 당시 주택지구로 개발된다더라 어쩐다더라라고 하는 소문이 슬금슬금 돌 때 측량한 것은 그 SH공사가 용역을 시작하기 9일 전이에요. 그것도 중요해. 그렇죠. 9일 전에 어떻게 알았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15년 동안 20만 원밖에 안 오른 거예요. 그렇죠. 네. 15년 동안 20만 원 올랐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2010년도에 148만 원. 5년 동안에 3배 이상 뛰어오릅니다. 공시지가만 이랬어요. 그런데 2010년도 말에 보상을 받잖아요. 평당 얼마 받습니까? 네. 274만 원에 받죠. 공시시가의 2배를 또 받죠. 그런데 무슨 경제적 이득을 안 받다는 거예요. 2005년에 측량할 때 이게 40만 원이었던 땅이 270만 원에 보상을 받았는데 한 6.5배 받은 거 아니에요? 6.5배. 이득을 봤으면 정계 은퇴하겠다. 정계 은퇴 당장 해야죠. 이것만 가지고도. 36억 받았거든요. 이거 아니었으면 6억 받았어요. 6억. 6억 받았을 것을 36억 받은 거야. 그렇죠. 엄청난 이익을 얻었잖아요. 근데 대놓고 난 손해를 봤다고. 손해를 봤대. 야, 이것도 그냥 납도 언론이. 이것만으로도 정계 은퇴 언제 할 겁니까라고 물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넘어가고 있어요. 민주당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네거티브 한대요. 이게 왜 네거티브입니까? 자기가 한 말들인데 다. 그렇습니다. 팩트 체크지. 이런 일들을 이제 뒤집어 보겠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문건을 하나 들고 나와요. 오늘 아주 아자가 내시네. 요 문건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지역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특히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 조건부 의결 결정을 내립니다. 조건을 다 이행하게 되면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이행 상황을 봐가지고 방망이를 두드려 줍니다. 2007년 3월 달의 결정인데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환경성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라. 서초구의 의견도 다 들어봐라. 이런 조건을 붙여서 의결을 해줬는데 당시에 환경부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생태 환경을 너무나 해친다 해가지고 부동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2007년 6월이에요. 그래서 결국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이 안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해줬다라고 요 문건을 들고 흔든 거예요. 네. 심의일 뿐인데 그래서 나중에 그 환경부가 부동의에서 나가리 된 거거든요. 첫 단계 문건을 들고 가서 됐지 않냐고 주장한 거죠. 그렇죠. 이런 반박이 나가니까 아무 소리를 못 하고 있어요. 진 의원님이 정리왕이야. 맨 뒷장으로 한번 넘겨봐 주세요. 빨간 테두리가 지어진 곳이 내곡동의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지정된 그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오세훈 후보 처가 땅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요 선이 그린벨트 해제선인데 그렇죠. 여기 쏙 들어간 거지 여기. 예. 자기 처가 땅은 그 한복판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빼냐. 안철수 후보한테 답변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가 공부가 안 돼가지고 어. 그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한복판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한복판이면 여기여야지 여기. 네, 하고 넘어갔어요. 여기는 한복판이 아니잖아. 한쪽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빼자면 뺄 수 있었어. 근데 모르는 척 넘어간 겁니다. 이게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준비 많이 오셨네. 지금 LH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신도시의 땅을 사가지고 문제 아닙니까? 네. 온 국민이 그거 다 처벌하라고 그러고 다 환수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더 나쁜 거예요. 비밀 정보를 이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래전서부터 가지고 있던 땅인데 시장의 권한으로 그 땅을 그린벨트에서 해지하고 보상을 36억 5천만 원 받아먹은 것입니다. 더 나쁜 거예요. 의원님의 명쾌한 3단 논법, 뭐 4단이구나 오늘. 4단 논법. 부인 땅이니까 자기 땅이잖아. 자기 땅이죠. 부인 땅을 자기 서울시장 때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지정한 다음에 보상을 받아갔어. 최고 수위의 이해 충돌이죠. 이명박이 시장 시절에 이거를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정보를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버려진 땅처럼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측량을 하겠다고. 그 경작인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1990년대 말부터 또는 2000년 초반에부터 계속 그 땅에다가 뭐 화초도 심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거기서 경작을 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짓고 예,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오래 살았던 주민들은 수십 년간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인터뷰한 사람은 자기는 99년 말 2000년 초부터 했지만 자기 앞에 또 경작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인터뷰한 분이 그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 계약서에 의하면 경작료, 소작료가 얼마 안 돼요. 하나는 10만 원, 하나는 40만 원인가 그래요. 이 측량을 한 날로부터 열흘인가 후에 계약서를 써요. 오세훈 후보를 뭐라고 해명했냐면 경작하는 사람 쫓아내려고 했다고 했거든요. 네. 정반대예요. 그 사람과 계약을 해요. 정반대 해명을 하는 거잖아. 민법상에 토지 주인이 누군지 모른 채 방치되어 있는데 거기서 오래 경작을 하면 그 사람의 권한을 인정해줘요. 점유권을 인정해줘. 그렇죠. 이 사람들이 수용된다는 정보를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달려온 거야. 달려와가지고 이 땅은 우리 땅입니다 라고 측량하고 경작인하고 권리관계를 정리한 거예요. 그렇죠. 경작인한테 10만 원 받아 뭐해? 수용되는 정보를 알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경작인은 고마워가지고 토지 측량을 할 때는 말뚝을 박는데 그 말뚝을 이 경작인이 다 박아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측량을 하고 자기하고 계약하자고 하는지 몰랐어. 거꾸로 이분은 고마워한 거예요. 자기는 남의 땅에 경작하니까 마음이 걸렸는데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괜찮습니다. 계약서 씁시다. 했는데 이거는 변호사가 전문 분야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게 아마 20년인가 그럴 건데 그 땅을 오랫동안 점유한 그래서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은 사람의 권한을 인정해 준다는 걸 몰라. 남의 땅에서 농사 지었다고 인정해 주나? 인정해 줘요. 그래서 분쟁이 생겨요, 많이. 이건 변호사의 영역이야. 제가 보기에는 추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족 중에 오세훈 후보를 제외한 다른 변호사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 사실은 오세훈 변호사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올라야 정상이에요. 그렇습니다. 법률적인 내용이니까 이거 빨리 받으셔야 합니다. 네. 라고 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 같다. 자,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가서 그런 계약서를 쓸 일이 없고 35년간 방치한 땅이에요. 35년간 70년대부터 2005년까지 주인이 누군지 몰랐대잖아. 네. 그런데 SH공사가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을 하기 9일 전에 와서 35년 만에 측량을 한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 오세훈 후보가 어디 오늘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불법 경작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꿀러야 계약을 했어. 네, 계약을 했어요. 이게 처갓집이 측량을 한 다음에 계약을 했다고. 거꾸로야 합법화 시켜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경작인으로서는 고마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동으로 다 말뚝도 박아주고 그러고 점심도 같이 먹으러 가고 오세훈 의원님 뭐 네. 아는 체도 하고 인사도 하고 불출마하는 거 잘했다고 하고 정치 얘기를 한참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인터뷰는 안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점잖고 고마웠다. 네. 아니 이 양반들의 목적은 거기서 10만 원 받아봐야 뭐야? 돈도 안 돼. 이 양반과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을 달성했고 그러니까 점잖지. 근데 이 양반은 고맙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최근에 열받은 것은 이번에 알은 거예요. 알고 봤 내가 당했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 양반이 보상 관련해서 이 지역 주민들의 대표였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때 자기가 듣기로는 한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보상 받는다고 들은 거예요. 평당. 평당. 270만 원 이상 보상받았다는 건 이번에 처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속았구나. 네. 또 하나 속았다고 생각한 것은 이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임대 아파트 돌아갈 거라고. 그래서 수용이 응한 건데, 근데 요 옆에 세곡동도 그때 그린벨트 풀었거든요. 네. 거기는 대부분 임대주 받는데 이쪽은 3분의 1밖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오세훈을 받던 사람들 중에 빡친 사람이 많다는 거야. 이 사람 말은. 그렇죠. 그렇죠. 고마워서 다 정리했는데. 그렇죠. 네.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 장인을 자기가 한 번 봤는데 예. 지금도 그 양반을 다른 사람
사이에 섞어 놓으면 자기 바로 안 되는 줄 알아요. 예. 기억력이 대단하더라고. 예. 잘못 걸렸어. 자, 예, 여기까지입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하면 기승전결 완결이에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주민이 더 등장한다든가 그런 게 남아있는 상황인 것이고, 자, 이 박형준은 어떡하나. 사진이 나오면 좋은데. 사진이 나오면 딱이죠. 그 유명인들이 식당에 가면 왜 사인 받잖아요. 그렇지. 맛있어요. 잘 먹었어요. 그렇지. 뭐 기념 사진도 하나 그렇지. 찍고. 유명인들이 오면 사진 찍자 그러고 내가 또 많이 겪어봤잖아. 그럼 자기는 사진 찍힌 기억이 없는데 나중에 어디서 사진이 나온다고. 예. 예. 아, 틀림없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예.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선거 관련 고소고발은 끝까지 갈 것 같아요. 당이 고발해 놨습니다. 4년짜리 임기하고는 달라요. 네. 이건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건 끝까지 갈 거야. 시장이 되든 시장이 되지 않던 그 다음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괜히 나왔어, 이 양반. 자, 이 박형준 후보는 어떡하나. 박형준 후보는 너무 많은데. 어머나! 네. 일단 박형준 후보는 이제 인내심이 많으셔야 되고요. 계속 나오거든요. LCT로 시작했죠. 예, LCT부터 해서 총 15개 정도 공개가 가능한 의혹인데 아니, 또 15개가 있어. 15개. 예, 아니, 너무 많아요, 이거. 오늘은 그러면 네. 3-4개만 해주고 네. 다음 분을 확보해 두시고 네. 다 못해요. 그러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네. 입시 부정은 저희가 한번 다뤘기 예, 때문에 그래서- 시간 게 LCT, 예, 다음 조연타운, 넘겨주세요. 네. 해운대 공공용지, 조연화랑 이렇게 큰 네 네. 가지 틀로 생각하면 됩니다. 후치나우도 있는데 사무총장 시절에 그 이미 사무총장 시절에 네. 그 식당에 특혜 제공한 거. 네, 다음 페이지부터 자, 말씀드릴게요. 어머나. 일단 B동에 8층까지는 상가고 9층부터 20층까지가 로얄층이에요. 로얄층에 딱 그 소위 3호 라인 네. 네 있습니다. 본인들이 매매 계약서를 가져와서 2020년 4월 10일 날 분양권 매매를 한 거다. 2015년 10월 28일부터 전매가 허용되긴 하는데 자, 4월 10일 날짜가 날 많이 나오면 안 돼요. 아, 그렇죠. 네. 날짜가 많이 나오는 순간부터 너무 어려워집니다. 네. 채널이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의원님, 제가 거꾸로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 박형준 후보가 LCT 얘기가 나왔을 때 하나는 딸이, 두 번째는 부인이 작년에 정상적으로 매입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 밝혀진 게 뭐냐? 정상적으로 매입한 상대가 아들이야. 그 아들이 그러면 언제 샀지? 하고 거슬러 올라왔더니 딸하고 같은 날 샀어. 그러니까 분양하는 첫날 매물도 없다고 하는 노열층을 2개 사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 사이사이에 디테일을 네, 넣어주세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처음에는 딸하고 그 부인 명의로 LCT 2채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채는 부인이 1년 내에 샀다. 이 매물도 없는 걸 아래층을 어떻게 샀어? 그랬더니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럼 아들을 언제 샀냐 봤더니 처음에는 당첨돼서 분양받는 거 아니에요. 이 분양권을 팔 수 있는 첫날이 청약 첫날이에요. 청약 첫날에 산 거야. 그렇죠. 이 어려운 당첨을 받은 다음에 2명의 천사가 동시에 나타나가지고 아들, 딸한테 동시에 팔아버린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17층, 18층 매물도 없는 노열층을 아들, 딸에게 동시에 판 각각 다른 두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자, 여기까지 왔죠. 행운이잖아요. 행운. 그 당첨된 사람들은 그럼 팔 때 프리미엄한 걸 붙이고 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500, 700밖에 프리미엄을 안 붙은 채로 이거 산 거예요. 아래 위도 산 것도 엄청난 우연인데 당시 프리미엄이 6천에서 1억까지 갔던. 네. 500, 700에 이걸 누가 줬다는 거야. 너무 이상해. 이상하다 하니까 내가 그 거래를 중개했어 하는 중개인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 말이 이래. LCT를 우연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연히 아들을 만나가지고 우연히 17층, 18층을 파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연히 이 사람들을 거래를 중개한 다음에 자기는 복비를 받지 않았다. 딸도 우연히. 여러 그 부동산 중에 저희가 특정하는 2군데가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특혜를 줬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2분도 소환 조사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중개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한 일도 없기 때문에 중개료도 받지 않았다. 서비스 차원에서 했다. 근데 제가 인터뷰를 보고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실토를 했구나 라고 생각한 2가지인데, 하나는
서비스. 우연히 만난 사람한테 서비스가 어딨어. 서비스는 거래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단골한테는 하는 일이.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건 LCT 쪽이건 혹은 박형준 후보 쪽이건 거래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 그 서비스란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와 거래가 많았는지 계약서를 보면 나올 거 아니야. LCT하고 많았으면 LCT가 보낸 사람인 거예요. LCT와의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내가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해줬다지. 그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도장 찍은 거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거 찾아봐야 돼. 그게 하나의 포인트고. 예. 두 번째, 중개인은 살 사람과 팔 사람을 만나게 해준 다음에 계약서 써주는 게 다야. 그게 다야. 20억짜리 아파트니까 5, 6천 원 받아야 돼. 그걸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받으려면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자기가 이 거래를 성사시킨 게 아니라 거래는 이미 성사돼 있고 나중에 가서 서류만 도와준 거야. 그럴 때는 돈을 안 받는 거지. 아주 예리하세요. 아,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긴 건 예리하지 않아요. 도장을 찍는 값으로 중개료를 받는 거거든요. 예. 나중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중개인이 법적 책임을 진단 말이죠. 이 사람은 도장을 안 찍고 서류만 도와준 거예요. 왜? 거래는 이미 성사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2015년 10월 28일에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왜 그러면 박형준 부인이 바로 취득하지 않고 2020년까지 기다렸냐? 그렇죠. 근데 의혹입니다만 네. 2016년 8월에 이제 박형준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는데 네. 그때 이 재산 신고를 누락하기 위해서 소위 의붓 자식들에게 회피한 거 아니냐? 라고 의혹을 가지시는 이런 거죠. 의혹이 있습니다. 네. 예, 저는 그 말은 안 했어요. 네. 저도 의혹만 있습니다. 네. 아, 이미 고발 당해가지고 전. 네. 아, 이미 그걸 당하셨어요? 네, 열심히. 해야 기왕 당한 김에 멀리 가시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최근에 LCT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된 게 LCT 앞에 그 조형물이 18억이다라고 처음 나왔는데. 조형물은 뒤에 또 나옵니다. 조형물만 따로 패키지로 했습니다. 그래요? 손을 안 댄 데가 없어요. 부산 관련 조형물 사업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네. 요 LCT하고 연결해서 하나 마무리 짓자면 LCT와 관련해서 그 공공미술 한 28억 원어치를 부인이 납품했다는 거 아니야. 다른 회사하고 콘소시엄 형식으로. 요 28억하고 10억의 대출을 꼈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이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이 가격하고 합쳐놓았더니 두 채 아파트 가격이 대충 맞아 떨어지더라. 근데 우연입니다. 우연찮게도 10억 대출이 거기만 발생한 게 아니라 다른 또 고급 빌라가 또 한 채가 있는데. 아, 또 있어요? 거기서도 또 있는데 아직은 이게 공개가 안 돼서. 이 LCT 관련해서는 2016년에 기사가 난 게 있어요. 로얄층에 매물이 나온 적이 없다. 매물이 나온 적이 없는데 두 사람이나 갑자기 아들, 딸한테 우연히 만나서 팔았다는 거 아니야. 미분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미분양 난정은 없고 미계약분만 있었다고 합니다. 미계약분도 569 라인이 뒤쪽에 숨어 있거든요. 오션뷰가 아닌 그쪽에 미계약분이 발생한 것이지 분양권 다 이미 계약은 다 완료됐고 이제 준공허가 나가고 나서 입주할 때만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또 미분양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그런 있어서 표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렇죠. 미분양인데 500, 700 프리미엄을 왜 줘? 그냥 분양사무소 가서 사면 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명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반이 미분양이었다 이런 주장하잖아.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아들한테 살 때도 당시 시세가 25, 6억 정도였고요. 프리미엄도 한 3억 정도였는데 1억으로 다운 계약서 쓴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아니면 편법 증여했던지. 예. 네. 편법 증여 같은 건 너무 짜잘하니까. 네. 너무 많아서. 네. 자, LCT 관련해서 큰 네. 덩어리 이러하고 이제 일광 일광 조연타운은 잘 안 알려진 건데. 부동산 동아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한 5,000평에 이르는 땅을 가지고 이제 시세 차익을 누린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요. 박 후보께서 어반루프라고 또 이상한 공약을 하셔가지고 또다시 집가 상승을 도모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광 조연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인 조연 씨와 그 지인들이 그 일대의 땅들을 사들였더라. 네. 단체로 박영선 후보, 김영춘 후보 요거 하나만 나와도 갑니다. 그렇죠. 요거 하나만 나와도 기획부동산 아닌가 이러면서. 미등기 호화주택 4년간 미등기 상태로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토지는 신고돼 있는데 건물은 신고가 안 돼 있는데요. 건물이 4년간 등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상 별장이 아니냐. 15억 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 이 재산신고 누락은 제가 보기엔 당선무효형의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지검에 지금 고발해 놓은 상황입니다. 등기는 까먹었다고 쳐요.
건물의 존재를 까먹을 수는 없잖아. 등기는 안 해도 재산 신고는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등기를 깜빡했다는 것으로 재산 신고 안 한 걸 퉁치고 있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렇죠. 내가 건물 있는 걸 어떻게 잊어버려. 사람들이 여기다 미술관을 지을 건데 미술관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무소처럼 설명했어요. 미술관은 없어요, 지금. 관리동이라는 건 미술관이 있으면 미술관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무소 아니야. 미술관에 이렇게 있으면 관리사무소 조그맣게 있으면 되잖아. 근데 호화주택을 하나 지어놨어요. 그리고 거기가 미술관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됐어요. 거기 미술관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미술관을 짓는 동안 관리할 사무실을 짓거나 나중에 직원들 들어갈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을 고급주택을 하나 지어놓고 미술관은 없는데 이게 미술관을 위한 관리동이라고 설명하는데 기사들이 그냥 넘어가. 그다음 또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요. 이게 주거용지라서 창고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서 사용 중인 이 건축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상한데. 네. 믿음기 호화 별장은 이 부인의 것이고요. 이 불법 건축물은 박형주 후보 본인의 것입니다. 이것도 집이야. 본인은 무주택자라고 주장했거든.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알고 봤더니 LCT에 지금 미등기한 주택에다가 그다음에 창고로 돼 있는 이런 걸 다 주택으로 안 치고 나는 무주택자라고 주장하고. 야, 그러니까 이 선거는 박형준의 재산 찾아주기 운동이에요, 지금. 100억대 부동산 자산가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해운대 이제 공공용지인데요. 현재 시대 100억에 육박하고 그 당시 재산 신고는 5억밖에 안 했던. 근저당은 또 7억에 설정돼 있어서 네.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금 100억 나가는 땅이에요. 그거를 파는 거는 이제 2004년 5억에 판 거죠. 금싸라기 땅이지. 이 땅은 그렇게 가격이 오를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던 땅인데 이 박경준 후보가 이걸 헐값 5억에 넘겨버려요. 왜 이렇게 싸게 팔았지? 근데 쭉 따라가다 보니까 그 판 양반이 부인하고 땅을 같이 사고 있는 분이었네? 그럴듯하게 말하자면 동업자. 그러니까 땅을 헐값에 팔았는데 부인하고 동업자한테 엄청 헐값에 판 거야. 이상하잖아. 그다음 이제 쿠치나우인데요. 아, 이거 골 때리는 거예요.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시절에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동업자의 잠깐만요. 후치나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후치나우가 뭐냐? 국회에 식당이 하나 있어요. 이 식당이 박형준 후보 사무총장일 때 사업자가 선정이 됐어요. 자,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네, 사무총장 시절에 이제 공모를 내는데요. 1차엔 유찰되고 2차도 유찰돼요. 근데 2차 유찰될 때 당시 사업계획서 보니까 되게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괜찮은 업체가 있었는데 나가리 졌. 3차에서 이제 공고가 나는데 갑자기 사업자 등록증을 빼고요. 그냥 무자격으로 이 공고를 내거든요. 3차 때 쿠치나우가 제출했는데 제가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국회 사무처. 그래서 열람을 했는데 정말 그 메뉴판 수준의 사업계획서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민망한 사업계획서여서 그래서 제출 안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은 유찰되고 두 번째는 괜찮은 업체가 있었어요. 근데 유찰되고 세 번째 요건에 사업자 등록이 빠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니네 사업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 니네 업력도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사업 계획도 보고 그래서 선정하는 거잖아요. 이 선정된 업체는 사업 등록증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을 요건에서 빼요.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신청할 때 넣었던 제안서가 아주 허접한 메뉴판 정도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네가 선정됐네? 이상하잖아. 그렇죠. 예? 선정됐는데 여기서부터 골 때려요. 인테리어를 해줘요. 국회 돈으로. 국회 돈으로. 국회 돈으로. 국회 돈으로 사업자 등록도 없고 사업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괜찮아 니네가 해. 한 다음에 식당 인테리어는 국회가 해줄게. 그 다음에 이제 공과금이 있잖아요. 각종.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예. 하나도 없습니다. 공과금을 안 내. 업자들이 힘들어하는 임대료란 말이야. 임대료가 없어. 완전 땅 찍고 헤엄치긴 거예요. 그렇죠. 자, 인테리어 해줄게. 너 사업자 등록증 없어도 돼. 이 사업 한 적 없어도 돼. 인테리어 우리가 다 해줄게. 임대료 내지 마. 전기세 내지 마. 수도세 내지 마. 아무것도 내지 마. 돈만 벌어서 가.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따로 내줘. 주차장도 따로 줘. 이런 역사는 국회 사무처 역사상 없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사무총장 부인의 동업자입니다. 부인의 동업자. 동업자의 딸. 부인하고 땅을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의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자격증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서 근무했다는 서류도 없고,
식당을 운영해 본 적도 없고 아무런 증명을 내지도 못하고 메뉴판만 냈더니 알았어, 괜찮아, 인테리어 해주고 전기세도 안 내고 수도세도 안 내고 월세도 안 내고 주차장 따르만 해준 이런 특혜가 어디 있어? 이런 특혜가. 이태리 레스토랑입니다. 비싸요. 국회 식당은 대체로는 싸거든요. 직원들이나 국회를 이용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조금 싸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그런데 이 쿠치나후는 한강 뷰예요. 고급 레스토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전망을 갖춘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밥값이 비싸요. 근데 이렇게 뒤에서 전기료도 안 내고 수도세도 안 낸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죠. 빡친 거지. 임대료도 안 내고. 네. 근데 또 인테리어를 이 부인 화랑을 인테리어한 사람들이 와서 해요. 그 돈도 글로 들어갔어. 요거 한 건만 나와도 민주당 후보들은 끝장났어. 이미 목숨 한 8개쯤 날라갔어 지금. 그러면요. 감옥 가야 될 일이죠. 이거. 이거를 본인이 사무총장일 때 그래서 왜 이렇게 특혜를 많이 줬나 동업자를 좀 추적해 봤어요. 동업자가 소유한 건물에 1층에는 박형준 일가의 아들 카페가 있고 2층부터 4층까지 딸의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네. 이 동업자 건물에는 박형준 일가의 자녀들이 가 있고 이 동업자에는 국회에 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취재가 시작됐더니 카페를 폐업을 했어요. 폐업 신고하면 등기부등본을 못 대거든요, 저희가. 부인의 동업자하고 이 박형준 일가하고 무슨 금전적 거래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 친구라고 하자고. 그냥 친구라고 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친구 딸한테 막 퍼준 거잖아. 자기 돈도 아닌데 친구 딸한테 들어오라고 해놓고 인테리어 국회 돈으로 지불하고 또 부인 회사를 인테리어 했던 업자한테 그걸 또 줘. 그리고 그 안에는 부인 화랑과 그 관계에 있던 작가들 그림을 걸어놔. 회관에도 사실 많이 걸려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그것도 이거 안 네, 나온 조사하고 건인데 조사하고 있는데 뭐냐면 너무 많아요. 국회에 그 미술품들이 많거든요. 네. 그 미술품들은 원래는 무료로 기증을 받거나 그렇게 설치해 왔어요. 근데 박형준 사무총장이 온 이후로는 고가 임대로 바뀝니다. 돈을 주고 임대하는 방식을 바꿔요. 이상하잖아. 네, 국회에 거는 것만으로도 작가의 명성이 올라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왕왕 자기 그림을 걸어달라고 국회에 기부도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 바뀌어버렸다는 거잖아요. 돈 박형준 주고 건다는 거잖아요. 임대료를 주고 고가에 과연 누가 연루되어 있을까? 또 있다는 거 아니야. 다음 시간에 해요. 네, 너무 많습니다. 네. 계속 밝히겠습니다. 김영춘 후보가 이런 것 중에 하나만 했어도 100골에 진토됐거든요, 지금. 포탈 화면에 김영춘 후보의 가루가 막 흩날리고 있을 거거든? 안 다뤄. 박형준 이걸 보니까 오세훈은 양반이네요. 야, 이건 박형준은 저는 이렇게까지는 모르고 그냥 신문에 가끔 나오는 정도만 그냥 알고 참 까도나면에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흑막이 저도 이렇게까지 의혹이 많으면 그러니까. 시작을 안 했던 거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박형준 후보 아직도 다 못 밝혔어요. 너무 많아서. 박형준 후보를 네. 기뻐해야 돼요. 내 재산이 이렇게 많았다니. 응? 자, 진성준 의원님하고 장경태 의원님 무조건 한 번 더 나와야 될 것 같고 열심히 조사하고 있겠습니다. 나머지 정리해야 네.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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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영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몸집에 비해서 너무 조그만 걸 갖다 놨다. 저랑 좀 안 어울리는데. 얼굴이 이거. 더 신기한 건 아직 5시도 안 됐는데 와 있다는 거야. 박시영 대표를 모신 것은 추세가 대체 어떻게 잡혀가느냐. 네. 오늘 아침에도 조선일보, TV조선 해가지고 네. 칸타퍼블릭인가? 네. 예. 거의 더블 스코어다. 이런 여론조사 나왔는데 기술이 들어갔더만 유선이 한 15% 들어간.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선거 끝났다는 거 아니야. 네. 선거 끝났으니까 민주당 투표할 필요 없다. 이제 끝났어. 이거 아니에요. 네. 이 메시지 계속 때리고 있는데 지금 당에서는 이제 돌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 근데 중앙당 조사는 원래 이제 공표를 못 하거든요. 특징은 박영선 후보가 이 따박따박 따라잡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정도의 효과는 보고 있는 것으로 당에서는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후보의 인생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박영선 후보의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라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개선되는 게 있는데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그 추적을 해봤더니 낮 시간 조사하는 거, 오전 시간 조사하는 거와 저녁 시간 조사하는 건 정말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이게 특히 오세훈 후보는 저녁 시간 조사하면 확실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샤이 줌바가 분명히 있어요. 양쪽 모두에서 여론조사 믿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쪽도 국민의힘도 지지층이 안 나올까봐. 안 나올까봐. 아, 이거 뭐 다 이겼는데 왜 나가? 그렇지. 그럴까봐. 예, 그런 거고요. 민주당은 해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저쪽은 이겼는데 왜 나오냐? 이쪽은 나가봐야 소용없다. 근데 이제 바닥 민심이 어떠냐? 그게 이걸 좀 중요하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 유세를 다 하잖아요. 선거를 몇 번 뛰어봤기 때문에 체감이라는 게 있거든. 밑바닥 체감이라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봤더니 40대는 50대에서 박영선 후보가 괜찮은 거야. 반응이. 근데 이제 후보는 지나가면 전문 사람도 자기한테 너무 막 화이팅 합니다! 막 외친다는 거야. 당에서 알바 투입한 거 아니야? 아니, 현장에서 느끼는 분들의 이야기는 또 한 자리 내로 줄어든 것 같다라는 느낌은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원들이 하루에 그 지역위원회별로 한 3,000명, 4,000명씩 전화한대요. 전화하면 반응이 오잖아요. 이게 확실히 일주 전보다는 훨씬 좀 좋아졌다. 바닥의 민심은 여론조사보다는 훨씬 양호하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바닥 민심이란 표현은 선거를 많이 뛰어본 현역들이 하는 얘기예요. 과거에 정세균 총리가 종로에서 오세훈하고 붙었을 때 네네. 한 4대2 정도로 오세훈 앞섰는데 내가 선거 마지막 날 그 양반 찾아갔었거든요. 지지율이 뭐 20% 차이 나니까 위로차 간 거예요. 선거 마지막 운동하는 날. 나랑 이제 진우가 갔어.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 내가 바닥을 알잖아. 야, 이거 내가 한 10% 이상 이겨. 실제로 마지막까지 여론조사에 안 잡혔어요. 그때는 4대2가 5대3으로 역전됐어요. 숨은 샤이 진보는 분명히 있다. 근데 이런 국면이 되니까 후보가 네거티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내곡동 땅 문제는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네거티브.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본인이 그게 맞다면 사퇴하고 정계 은퇴한다고 했는데 계속 거짓 해명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내곡동에 갔냐 안 갔냐가 왜 중요하냐고 말하잖아. 말을 바꿨잖아요. 왜냐면 안 갔다고 말하려고 그러니까 또 나올 거거든. 봤다는 사람이.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박영선 후보가 할 얘기들은 다 하고 싸워야 하는 거거든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그래야 뒤가 나중에 열립니다. 사실 지금 흐름상 상당히 좁혀지는 흐름이고 4번의 TV 토론이 예정돼 있어요. 지지층들이 얼마나 결집하느냐에 따라서는 판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 내곡동에 오세훈 후보가 갔다는 걸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몰라. 실제. 보도를 안 하잖아요. KBS가 보도했는데 포탈 메인에 떠가지고 내곡동 갔다, 생태탕 먹었다, 백바지 입었다. 생태탕 백바지 체험엔 단어로 포탈이 도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조국 때처럼 했다면. 메뉴가 8,000원인지 만 원인지 밝혀지고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몰라요. 뉴스공장을 듣거나 KBS를 보지 않았다면 몰라. 아예. 이걸 열심히 알려야 돼요. 포탈이 역대 선거 중에 가장 깊숙이 개입한 선거야. 뉴스를 감추는 방식으로. 이번 선거는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대로 절대 결과 안 나옵니다. 뭐 오세훈 50, 박영선 30 이렇게 절대 결과 안 나와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줄 알았으면 열심히 더 뛸 걸. 이 수치로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특징은 김어준이 소환된 선거야. 나 이런 선거 처음 봤어. 그래서 뉴스공장 잘리면 다스베이다 매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론조사에서는 안 잡히는 그런데 실제 투표장에 나올 이 사람의 규모가 승부처예요.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뉴스를 퍼뜨려야 되는 거지. 스스로. 서울 유권자가 840만 명 정도 돼요. 부산은 290만 명 정도 돼요. 이 중에 50% 정도 되거든요. 네. 보궐선거는. 그럼 각각 420만, 한 140만 정도 되는 거예요. 반으로 나눠가지거든. 그러면 각각 200만, 70만 밖에 안 돼요. 네. 200만, 210만? 200만하고 70만이면 가능한 숫자는 거예요. 총선은 전국 모든 지역구에서 다 하니까 한 곳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고, 대선은 전국에 모두 퍼져 있으니까 한꺼번에 동원할 수 없거든요. 보궐선거가 딱 2곳밖에 없잖아. 다스베이다 매주 보는 사람이 한 주에 100만이야. 거기서 한 5만은 저쪽 팬이잖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는 사람 아니야. 5만은 빼야지. 이거 사정권 내에 있어.
내가 투표장 갈 때 한 사람 더 데리고 가거나 내가 다른 지역에 살면 투표장 가라고 두 사람한테 전화하면 사장권이야 이게. 맞습니다. 이 선거 지면 김원준 책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숫자를 쪼개서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포탈에 이런 뉴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존재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진작에 승부가 났다고 생각해서 뉴스를 잘 안 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야권 단일화 때문에 후보 검증 국면이 이제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지. 사실 내곡동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작도 안 했어요. 사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역전승이 제일 짜릿한 거야. 네 그렇습니다. 할 말 없어요 더 이상? 네 없습니다. 김어준을 아침에도 보고 싶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양반이 요새 바빠요. 예. 자, 이번엔 부산시장 후보 김영춘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배낭 메고 오니까 설정이라고 그랬죠. 저는 국회의원 할 때도 색을 메고 다닙니다. 오늘은 근데 신무기를 갖고 왔어요. 신무기. 신무기요? 신무기부터 보죠. 지난번에 박영선 의원 보니까 예. 뭘 막 보여주고 그러더라고. 그럼 이런 판을 갖고 왔어. 자, 뭡니까? 하나는 포지티브입니다. 이 김영춘의 포지티브. 부산 경제 부활을 위한 예. YC노믹스, 영춘노믹스, 천지개벽 프로젝트, 싱가포르 프로젝트. 부산이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있는 도시라서 서울의 반밖에 안 되거든요. 시민 1인당 생산이나 총소득이. 이대로 가다가는 부산이 이제 잘라 죽는다. 가덕 신공항은 이미 이제 우리 민주당이 밀어붙여가지고 특별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부산을 확 바꿔보자. 그래서 부전역이라는 곳에 KTX역을 만들면서 불경 메가시티, 그리고 이제 부산 원도심의 6.25 때 피난민들이 내려와갖고서 산동네까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걸 재창조해보자. 경부선 120년 된 철길이 17km가 부산 원도심을 지나갑니다. 그거를 지하로 묶고 그 자리에 40리 경부선 숲길을 만들자. 서울에는 경의선이 6km 숲길을 만들어놨는데 아주 핫플레이스가 되어 있잖아요. 연남동 주변 뭐 이런 데 엄청나게 지금 뜨고 있죠. 부산에 40리를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게 천지개벽 프로젝트입니다. 어머, 천지 진짜 개명할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그렇죠. 확 바뀝니다. 이 진짜 상전백회가 되는 새로운 역사가 열립니다. 근데 김영춘을 시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야당 시장이 되면 택도 없습니다. 싱가포르 프로젝트는 부산이 싱가포르처럼 해양 금융 도시로 우뚝 설라 그러면은 경제 프로그램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를 축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해운 거래소를 만들어서 해양 금융 시대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북한과 원도심에 경제 자유구역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송도 신도시나 영종도 가보시면 완전 상전백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자. 이런 것들이 싱가포르 프로젝트들입니다. 이대로 되면 멋지겠죠. 이대로만 되면 부산이 살아나는데 소위 밑바닥 민심은 어떻습니까? 돌아다녀 보시면. 김영춘을 뽑아놓으면은 가덕 신공항부터 시작해서 경부선 철길 사업, 경제 자유구역 유치 이런 부산의 역사를 바꾸는 큰 일들이 다 이루어지겠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부산을 위해서는 김영춘이 뽑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땅 밑에서는 거대한 마그마, 용암의 물결이 막 움직이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분명합니다, 그거는. 이게 이제 지각을 뚫고 폭발하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게 이제 선거 전에 돼야 될 텐데. 아,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스베이다가 계속 올라와서 땅 뚜껑을 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닥 민심이라고 해서 직접 현장을 뛸 때 느껴지는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샤이 진보 혹은 샤이 민주당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당연히 지금 나쁘게 나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상식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도 투표해야 돼. 부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김영춘을 밀어서 부산 역사를 바꿔보자.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거죠. 그 혼자 말이 아니고 저한테 연락하는 분들, 제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게 지난달하고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이구동성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저한테 이야기하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다 그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당 의원님들도 부산에 많이 와서 지금 지원 활동을 하고 다니는데 네. 그분들은 생짜배기로 부산 시민들을 그냥 만나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길거리 다니면서. 우리 사무실에도 잘 안 오거든요. 네. 다 그분들 오시면 다 길에 내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뭐 하냐고 빨리 나가라고. 그분들이 다 길에 돌아다니고 와서는 저한테 하는 말이 지난주에 왔을 때하고 또 다르다.
진짜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 이야기 또 합니다. 이거 제 혼자서 그냥 자뻑하는 게 아니고 길거리에서 나가서 부딪히는 민심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표심을 드러내지 않는 동네인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들고 온 건 뭡니까? 박 후보 그 가족들의 예. 그 부동산 예. 문제들에 대해서 예, 우연의 일치가 너무 많아요. 이영복 씨가 LCT 사업주인데 예. 그분이 수십 채 이상의 차명 구자를 확보하고 예. 또 물건을 확보해서 그걸 부산의 특권층들한테 예. 그 자기 사업을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나눠줬다. 이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게 LCT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중 일부를 박 후보와 그 가족들이 받은 거 아니냐. 역시 특검을 가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해운대 땅을 부인의 동업자에게 팔아요. 저렴한 가격에 팝니다. 근데 또 기장군에 있는 땅을 그 동업자가 아들 이름으로 또 박 후보와 함께 삽니다. 네. 또 기장군 땅에는 재산 신고 누락을 했다든지 그 땅은 미술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미술관 지을 용도가 안 돼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러는데요. 미술관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없는 땅인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미술관을 짓겠다고 땅을 수천 평을 사요.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대명이 올려서 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투자 공동체가 아닌가 일종의. 왜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특히 부산의 핫플레이스들 땅값이 오를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지역들을 골라서 예. 이런 동업을 하고 다니는 건지. 그게 이제 기획부동산이고 투기꾼들이죠. 그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김영춘 후보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다 했다. 저는 이미 이제 후보 사퇴를 했어야 되죠. 죽었다 깨어나기를 벌써 몇 번은 죽었다 깨어나야 될 거고. 그러니까 근데 언론도 다루지 않고 포탈도 그런 노출을 안 해주고 이런 의혹이 있는 줄 몰라요. 시민들은 잘 모르시죠.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20년 동안에 부동산 거래했던 모든 기록을 다 공개하자. 지금 박형준 후보는 그게 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된 지가 20년이 넘었고 그분도 20년 가까이 돼요. 그러면 적어도 공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하고 난 뒤에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엉뚱한 짓을 안 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검증을 받자는 거거든요. 부동산 때문에 난리가 난 나라에서 시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공인 시절의 부동산 기록을 다 공개하자. 이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보도가 잘 안 돼요. 그거를 응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박형준 후보가 후보의 자격이 없는 거죠. 김영춘 후보에게 20년 공개하자고 그랬는데 거부하면 제목 딱 뽑힙니다. 김영춘 부동산 거래 공개 거부 무슨 불인 구석이 있나 제목 딱딱 나와. LCT 만약에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거래했다라면 LCT와의 연루 의혹 이런 제목 막 무수히 쏟아졌죠. 이미 가족 찾아가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막 살고 있는 아파트 찾아가고 공동 소유자 찾아가고 난리 났죠. 미등기 한 곳 가가지고 막 이게 어떻게 관리동인가 이것은 고급 주택이지 막 기사 쏟아졌죠. 예. 언론을 통해서 전파가 또 안 돼요. 안 씁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됐는지 전 기가 막히게 노릇입니다. 보수 언론은 아예 외면하고 일부 언론들이 정확한 내용 문제 제기를 해도 다시 포탈에서 커트를 해버려. 김영춘 후보는 지금 굉장히 외롭게 싸우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부산의 기자들이 기사를 만들어 써요. 위에서 다 기사가 잘리는 경우가 많답니다. 심지어 이제 전국 언론 경우에도 기사를 만들어서 올리는데 서울에서 잘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언론사에서 한번 잘리고 포탈에서 또 한번 가리고. 예, 포탈에 잘리고 이게 포탈의 뉴스 기능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가 돼야 됩니다. 일개 회사에 불과한데 거의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포탈이. 근데 사실은 가장 강력한 언론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회사 하나가 전 국민의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게이트키핑을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그건 그거고 사전 선거를 하실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번 보궐선거 민주당은 참 힘든 선거입니다. 정권 막바지에 치러지는 선거고 LH 사건까지 터져서 오랜 관행이라고 해도 잘못된 비리고 결국 우리 정부 여당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 점에서 국민들에게는 정말 죄송한데 부산에서 보면요. 야당은 자꾸 정권 심판하자 그러는데 우리 부산은 사실 그런 여유나 숨 쉴 공간이 없어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도 부산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이성적으로는 김영춘을 찍어서 부산을 살려보는 선봉장 만들어보자 이런 판단을 하신단 말이죠. 제발 이번 선거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부산 살리는 선거, 부산의 부활을 이끌어내는 그런 일꾼 선거를 좀 치러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서울 지역구 등지고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
또 제 와이프 모시고 부산에 갔습니다. 10년 동안 노무현 정신 계승하고 이어 달리고자 모든 애를 쓰고 선거를 3번 떨어지고 1번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부산을 짝사랑합니다. 부산이 이대로 고사되도록 말라 비틀어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절박감에 이번 선거도 어렵다는 걸 알면서 뛰어들었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부산 회생의 중요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걸 발판으로 해서 부산 경제 부활의 큰 프로그램도 작동시키면 부산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이번만큼은 제 김영주이가 제 몸과 마음을 다 불태워서 제 영혼을 다 바쳐서 부산 살려볼 테니까 저를 크게 한번 써주시고 저한테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꼭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남쪽 끝에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또 다른 발전축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나라 전체도 발전하는 그런 기지로 만들겠습니다. 부산 그때 많이 좀 놀라줘 있어. 자, 후보님, 이 당선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꼭 승리해서 이기고 나서 부산에서 승리의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다시 이 자리에 와서 뵙겠습니다. 다음에 당선되고 나서는 즐겁게 축하의 방송 한번 하십시다. 당선되신 바쁘셔서 못 오실 거예요. 다시 한번 박수. 저는 또 다시 9시 반 기차로 부산으로 달려가서 마지막 승리의 장정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서울 유권자가 840만, 부산이 290만. 보궐선거 투표율이 대략 50% 전후예요. 그러면 뚝 자라면 420만, 140만. 그 선이 실제 투표하는 거예요. 결국은 210만, 그리고 한 70만. 요게 절반이에요. 절반 투표하면 이기는 거예요. 200만, 70만이면 사정권 안에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인 숫자로 생각해 보자면 그 정도는 우리가 그동안 축적해 온 힘의 사정권 안에 있다고.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스스로. 제일 짜릿한 게 역전승이야. 오늘 쟁기를 만들어 놨잖아? 들고 와서 밭을 가라. 이거 사정권 내에 있다, 이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과 함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내 샤먼, 신을 자신의 몸에 받아들여서 그 신의 힘을 빌어서 길, 흉화, 복을 말하는 자, 샤먼 네 분을 모셨습니다. 원래 제가 듣기로는 귀신은 그 물을 못 건넌다고 뭐 어디서 들었는데 그 사실인가요? 왕래 잘합니다. 네. 외국 신도 그럼 그럼요. 언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한국말로 합니다. 해외 신들 중에 또 어떤 신들이 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메가더 장군을 모신 분도 있고요. 아시죠 선생님들도. 예.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오신 신들을 모신 분들도 있고. 중국은 근데 땅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네. 예. 지금 국산을 논하는 거니까. 예. 우리 일반인들이 주의해야 하는 사자. 저거 그냥 신기가 아니라 말빨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자가 있잖아요. 고개만 왜 끄덕끄덕 하십니까? 많죠. 그렇죠. 그 구분법 좀 알려주세요. 다들 말씀을 할 말은 엄청 많으신 것 같은데 표정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다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아주 위험한 방송이네요.